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항공기 사고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 중장비 그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뭐 지게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유압 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압 시스템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릴 때 바퀴를 내리는 그 유압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유압 시스템으로 기계가 작동하게 돼 있는 중장비라든가 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는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보완책으로 전기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수동으로 바퀴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급박한 그 시간 상황에서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항공기 그 할주로를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의 무한 항공에 보면은 할주로가 2.8k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배가 되게 한 6km 정도 그 할주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주로를 그 시멘트를 갖다가 이제 한 경우는 2.8kg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3kg 정도는 그냥 그 시멘트로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된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와 같은 그런 완충지대를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할주로를 넘어서 달리더라도 땅으로 맨 땅으로 한 3km 정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렇게 그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 항공기 그 할주로 바로 옆에다가 시멘트 그 콘크리트를 갖다가 막아놨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 항공기가 그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그 대관령 같은 데도 이제 그 승차들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은 그 시멘트 시멘트를 갖다가 박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언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성능차와 브레이크 고장 나면은, 차들이 거기에 이제, 부딪히면은, 사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승용차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도 그게, 사고 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할주로가 3km라고 그러면은, 그 배로, 6km 정도의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 활주로 완충지대를. 그러니까 그 항공 울타리를 콘크리트를 해놓지 말고 활주로가 바른 방향 아니면 거꾸로 가는 방향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 열구닫게 울타리를 만들더라고 해도
비행기가 치고 나갈 수 있게 쉽게 그런 울타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가 활주로로 사실상 그 건설은 안 돼도 그냥 흙으로 맨 땅으로 잘만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해변의 모래 위에 활주로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렇게만 돼 있다고 하면은 197명의 그 생명을 구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 그 처음에 그 착륙하는 지점을 택했다는 것은 부득이 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비행기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장이 그 엔진을 그 세게 밟으니 가동을 해도 잘 뜨지도 않고 추진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대로 있다 보면 그 항공기 착륙하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추락하게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활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딱 그 착륙을 해야지만은 먼 거리를 확보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3분의 1 지점이 갔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륙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그 활주로 완충 지역을 2배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그 생명은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항공의 활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해야 돼요. 면적이 넓어서 좀 돈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많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활주로는 그 전체 동그랗게 해가지고 면적을 넓힐 게 아니라 그 활주로만 찌닥게 직사각형으로 만일에 정상적인 활주로는 한 3km라 하면은 그 2배로 6km를 3km는 정상적으로 활주로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한 3km 정도는 그냥 맨 땅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울타리 없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항공기가 비상착륙할 때 그리로 하도록 그래서 활주로 그 비상착륙 활주로는 빨갛게 에머전시 활주로다 해서 빨갛게 칠해놔가지고 조종사들이 식별하기 좋게 해놓으면은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중간에 착륙을 해도 만일에 6km다. 완충지대 3km, 정상 활주로 3km 해서 6km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 활주로 중간에 착륙 시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살아납니다. 그 옛날에 전쟁 때 보면은 그 활주로가 다 파괴돼가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용해서 뜨지 못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아니면은 해변에 그 백사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활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주로 길이가 3km다. 그러면은 그만침의 완충지역 3km 해서 6km 정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3km 정도는 정상적으로 그 활주로 건설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 혹시 잘못 착륙을 해서 활주로가 부족해서 서지 못하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활주로를 대비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km 활주로라고 하면은 3km를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땅으로. 평평한 땅으로 바싹 마른 모래를 갖다가 깔아놓으면은, 깔아놓고, 항공시설에 콘크리트 담벼락이 없게, 다른 데는 담벼락이 다 있지만은 활주로 있는 부분만 담벼락이 없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담벼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치고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머리가 좋다니 그 영장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왜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자로 그 직사각형으로 길게 3km 활주로라고 그러면 3km를 더 왕충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는데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듭니다. 돈이. 그냥 맨 땅을 그렇게 만들어 완충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활주로를 넘어서 그냥 맨 땅으로 갔다고 해도 화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착륙이 돼가지고 100% 살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3km 활주로를 건설에 계획이 섰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활주로는 3km. 그 다음에 완충. 사고를 대비해서 완충 활주로는 그냥 맨 땅으로 3km를 또 확보를 해서 울타리는 만들지 말고 울타리를 만들더라도 비행기가 치고 나가면서 충돌을 하더라도 쉽게 파괴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보면은 베란다에서 그 화재가 났을 때 옆집과 옆집에서 그 칸막이를 두들겨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베란다에 가서 옆집과 옆집에는 그 간이 칸막이가 있잖아요. 베란다. 그거는 세게 두드리면은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피 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얘기해요. 비상착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조종사 기장들이 그 6,000시간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 3분의 1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착륙을 해서 활주로가 모자라서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활주로 완충 지역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 항공선은 지금 2.8km라고 하는데 그 완충 그 활주로를 2.8km를 더 확보를 했다고 하면은 다 살았다.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비양장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그 활주로는 빨갛게 칠을 해서 조종사가 비상사태가 됐을 때는 빨간 저 활주로를 내리면은 산다 하는 표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레드 활주로를 표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활주로가 3km라고 하면은 그 2배로 되는 그 완충 지역의 맨 땅 활주로 3km를 확보를 해 놓는다. 그냥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주로 만들진 않더라도 그렇게 대비를 해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류 때문에 새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비행기에서 그 공포탄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총소리를 세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새들은 총소리를 세게 들으면은 피합니다. 비행기가 그냥 가면은 저거 뭐야 이러면서 옆으로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강력한 그 굉음 총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새들이 많이 날아왔을 때는 그 총소리를 내가지고 물리치고, 비상장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 비행기 시설이 되어 있다면은 활주로를 6km 정도 확보가 되는 셈이지요. 정상적인 활주로가 3km라고 하면은 완충 활주로를 3km를 또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총 6km가 되잖아요. 정상적인 활주로는 정상적인 건설을 하고 완충 지역 활주로는 그냥 맨 땅으로 그냥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도 콘크리트로 해놓지 못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빨갛게 칠해놓으면은 그냥 그 울타리 그 콘크리트 없으니까 그대로 쑥 나가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거기에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카드 요번 사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설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그 만일에 그 무한 그 비양장이 그 활주로가 3km라고 합니다. 보니까 3km라고 하니까 3km를 더 완충 활주로 3km를 더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총 정상적인 활주로 3km, 그 다음에 완충 지역 활주로 3km 해서 6km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속도 있게 내린다고 해도 그 활주로가 부족해가지고 죽는 일은 없거든요. 정상적인 3km는 비양장에서 건설하는 원래 방식대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그냥 맨 땅으로 3km를 그 활주로를 확보해 놓자는 얘기예요. 맨 땅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요번같이 그 콘크리트 울타리가 없고 그냥 맨 땅 그 활주로가 그대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 죽지요. 맨 땅이라도 그게 그 밑에 잘 그 정비가 잘 되고 바싹 마른 맨 땅에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활주로처럼 좋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많이 그렇게 됐다면은 죽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그 비행기는 비행기 그 비양장 시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항공사고가 비행장에 정상적으로 착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다 100% 가까이 죽는다는 것은 예방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그 이륙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그런 것은 방법이 없지만은 정상적으로 조종사가 그 비양장에 그 비상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죽는다는 것은 비행장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활주로가 3km다 하면은 그 배를 더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활주로를 건설하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그냥 3km 맨 땅을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도 맨 땅을 만일 그냥 간다고 해도 나무도 없고 관리를 잘해서 쭉 활주로처럼 그냥 단단한 땅이다 하면은 이번같이 비상착륙을 해도 100% 살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콘크리트를 거기에다가 그렇게 울타리를 해놓으면은 요번에 만일에 거기에 콘크리트가 없고 그냥 울타리가 뭐 허술한 울타리다 하면은 뚫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뚫고 거기가 보니까 그 논밭이 많았다고 하면 논밭으로 그냥 달렸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도 콘크리트 울타리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만일에 그 활주로가 부족해가지고 항공 활주로를 벗어나서 오버해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해도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옆집과 옆집으로 망치로 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항공기가 치고 나가도 아무 문제점이 없는 간이 울타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튀져 나가도 문제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완충지대 그 활주로 3km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논밭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튀어나갔다 하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지요.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민가한테 좀 손해 가겠지요. 아무래도 거기 뭐 집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좀 손해가 저기 민가의 사고가 좀 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 보니까 논밭 천지고 집은 없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가보지 않아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논밭으로 그냥 넘어가서 그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파괴 안 되면서 불도 안 나면서 섰다 그러면은 거의 다 살잖아요. 그리고 그 조종사가 에어 브레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비행기 앞 부분은 약간 띄웠다 하는 것은 멀리 가도 그 바로 그 비행기 앞머리가 망가지지 않으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서거든요. 원래 비행기 앞머리가 먼저 파괴되면은 그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약간 띄웠다는 얘기죠. 띄우면은 아무래도 그 마찰에 의한 정지 거리는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비상 착륙하는 그 활주로는 조종사들이 멀리서 확인이 쉽게 빨갛게 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든지 그 비상 착륙이다 이렇게 관제사의 통제가 왔을 때는 바로 스위치를 올려서 그 비상 활주로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칠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 6km 내지 10km는 확보를 해야 된다. 약간 폭도 넓게 해서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활주로를 3km 정도 뭐 4km 정도는 정상적인 그 활주로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건설을 못하면은 그냥 맨땅이라도 그 4km를 더 확보를 해놓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그 비무장 비상 활주로를 맨 땅을 그대로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담벼락도 없애고 담벼락을 만들라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치고 나올 수 있게 쉽게 아무 사고 없이 치고 나올 수 있게 그런 간이 칸막이로 만들어 놓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항공기 사고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비행장에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륙을 해가지고, 뭐, 이륙한 지가 한 10분밖에 안 돼서, 비행기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이륙한 비행장에 다시 해양을 해가지고 도착할 수는 있지만은, 한 중간쯤 갔다, 한 1시간 지나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디를 갈지를 모르잖아요. 가까운 비행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없다 하면은, 공중에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뭐 불가피하게 예방할 수가 없지요. 그런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유압장치 랜딩 시스템은 비행기에 맞지 않다. 유압장치로 작동이 되는 바퀴의 작동. 이런 것은 오류가 많다. 저도 중장비, 원래 유압장치라는 게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고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대형 굴삭기, 아주 중장비, 아주 엄청나게 큰 중장비들은 다 유압장치입니다. 유압장치만큼, 그게 힘이 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유압장치는 그 반면에 오류도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랜딩 기아를, 랜딩 시스템을 작동했는데 바퀴가, 내려지지 않아가지고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이 제가 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km 가까이 되는 활주로에서 3분의 1 지점에 이게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부족했다. 만일에 활주로 첫머리에 정확하게 접촉이 되어서 착륙했으면은 뚫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조종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급박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착륙은 해야 되겠다. 이 착륙을 하지 않다 보면은 공중에서 완전히 추락하든지 폭발한다. 이 생각으로 시도를 했겠죠. 그리고 유압장치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 작동 장치 아니면은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장치 이런 것도 항공기에서 3, 4분이면 상당히 깁니다. 한 10초, 20초 안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빠른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항로에서 중간에서 뭐 고장이 나가지고 어디에 가려고 해도 어디에 비행장도 가까운 데도 없고 비상착륙 불시착을 하고 비상착륙을 하려고 해도 어디가 없다 할 때는 방법이 없죠. 그때는 뭐 100% 죽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비행장에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만일에 무한 비행장에서 활주로가 지금 2.8km, 그럼 3km 가까이 되는데 3km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비상착륙을 대비해서 3km를 더 비상 활주로를 만들어 놨다 하면은 요번에는 사람이 살았겠지요. 활주로를 또 3km를 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면은 그냥 정상 활주로를 건설하지 말고 맨 땅으로라도 확보를 해놓자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했을 때 정상 활주로가 아니고 맨 땅에 내려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게 없고 평평한 뭐 백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장 같이 아주 아무 건물도 없고 평평한 딱딱한 땅이라든가 백사장 같은 데도 단단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내려도 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설을 못하면은 아주 평평한 맨 땅을 한 3km 정도를 확보를 해놨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비행장에다가 왜 해서 콘크리트 울타리를 만들었나요? 그래서 혹시 활주로가 모자라서 비행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간이 울타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치고 나가도 항공기는 지장이 없는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고 해놨으면은 혹시 그걸 치고 나가고 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도 뭐 거기에 뭐 논이고 밭이고 땅이 있고 집이 좀 드문드문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인명사고가 이렇게 많이 줄일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비상용 3km를 비포장 활주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번에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비행장 울타리가
전혀 없고 그냥 간단한 그 간이 그 울타리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치고 나가시면은 살 수도 있었지요. 그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쭉 나가시면은 비행기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논밭이 있는데 한 200m, 300m까지 쭉 나갔다 하면은 살 수가 있지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 비행장 뭐 법이 어떻다 해서 항공 그 시설은 그렇게 지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선 생명이 중요한데 그걸 법이 그렇게 되시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법으로 고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비행장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원래 활주로를 이용해서 착륙하게 되시면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착륙도 가능하지만은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술이 장착이 된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객이 뭐 200명까지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낙하산이 돼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스위치만 눌러가지고 다 탈출시키면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객기가 없으니까 유압장치에 의한 작동 방법은 힘은 좋고 좋은데 오류가 많다는 거지요.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굴삭기라든가 유압장치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의 그 압력으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랜덤 기아가 잘 말이 안 들어가지고 내릴 때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바퀴의 그 제동 장치도 같이 돼 있거든요. 바퀴가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내려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제동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 양력으로 이제 바람의 힘으로 뜨고 내리고 하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산 형식으로 펴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한 50년, 60년 전에는 그 전투기가 착륙할 때는 꽁지 있는데 낙하산을 펴니다. 그러면은 낙하산처럼 확 펴면서 바람 때문에 브레이크가 딱 잡혀요. 그런 걸 하나 설치해 놓던지.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웃는 게 아니라 참 웃어서는 좀 미안하지만은 사실상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참 명복을 빌고 제가 앞으로도 사고 나지 않고 국민들이 마음껏 여행을 하려면은 비행장 시설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무서워서 어디 여행을 가겠어요? 요즘에는 그 기상이변 때문에 기류 이변도 생기잖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기압에 의해서 뚝 떨어진다. 그런 기압에 의한 낙하, 심한 낙하, 그런 것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인재다. 그렇게 봅니다. 비행장 시설이 그런데 대비해서 철저히 만들어지지 않은 사태로 이번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 같은 경우에도 높은 하늘에서 조종사들이 기장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빨갛게 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는 비상착륙 활주로다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기구나, 저기가 3km 활주로인데 비상 활주로까지 합해서 6km까지 된다. 그래서 거기는 정상적인 활주로 3km,
그 다음에 순수한 정상적인 활주로가 아닌 맨땅으로 된 활주로도 3km 해서 6km 정도 되니까 한 중간에서 착륙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국민들도 여행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 수입도 늘어나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